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6월 14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 방탄을 위한 소속 의원들의 입법 폭주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사 그리고 판사들을 옥죄는 그런 법안들까지 지금 무더기로 발의를 하고 있는데 그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대장동 변호사들입니다. 자, 법조인들이 지금 판사, 검사, 또 검사 출신들, 이 사람들이 판사, 검사들의 수사와 재판 활동을 해방을 놓는 그런 법안들을 무더기로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또 조국까지 염두에 두고. 자, 중앙일보 1면 사이드톡 기사와 3면 기사입니다. 수사, 조작 방지, 표적 수사 금지, 거야 이재명 방탄 무더기 입법. 야당 의원은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표적 수사 금지법의 대상은 이재명 조국이다. 아예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수사기관 압박하는 법안을 2주 만에 6건을 발의를 했다. 판검사 고발, 법 왜곡죄 등 준비도 하고 있다. 자, 제3자 뇌물 혐의로 이하영 1심 판결 이후에 추가로 기소가 됐죠. 이재명. 그러니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용 법안을 대거 쏟아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개원 2주 만에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법을 6건을 쏟아냈는데 특히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지난 12일에는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 주도로 이런 법들이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참 상상을 초월하는 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검찰 수사조작방지법, 표적수사금지법,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등 해당 사건을 염두에 둔 듯한 법안이 무더기로 제출됐다. 이재명 뇌물죄 사건. 여기에 수사검사 및 판사 탄핵과 입맛에 안 맞는 판검사를 고발할 수 있는 법 왜곡죄, 판사 선출죄까지 거론하고 있다. 정진상 변호사였던 이건배, 지금 또 국회의원이 되어 있죠. 정진상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태 등 50인이 발의한 이른바 표적수사금지법은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범죄 혐의를 찾는 행위를 표적수사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판사가 표적수사가 의심될 경우 영장을 기각하도록 했다. 아예. 자, 이 표적수사라는 게 상당히 추상적인 이야기죠. 뭐 정치인들이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으면 표적수사다, 정치보복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걸 아예 법안으로 만들어서 표적수사금지법 해서 표적수사란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범죄 혐의를 찾는 행위다. 그리고 판사가 표적수사가 의심될 경우 영장을 기각하도록 아예 규정을 했습니다. 영장을 기각하도록. 이건태는 김어준 유튜브에 어제 출연해서 이 사람들은 김어준 유튜브에 가서 마치 어떤 성지처럼 김어준 유튜브를 찾아갑니다. 김어준 유튜브에 가서 이 김어준 유튜브에 가는 이유는 어떤 일반 국민에게 이것을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김어준 유튜브를 보는 아주 극단적인 맹목적인 야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선동을 하려고 가는 거죠. 자, 김어준 유튜브에 가서 이건태가 이 법이 통과되면 대표적인 피해자 케이스로 이재명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놓고 법안 발의 자체가 이재명 대표 엄호 목적임을 사실상 밝혔다. 아주 노골적이죠, 이제. 그리고 대북 송금 특검, 이것도 당 차원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대북 송금으로 이재명이 기소가 됐는데 그것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특검하겠다는 이 법안이죠. 그리고 수사검사 탄핵, 이 특검이 또 거부권으로 안 되면 탄핵하겠다. 판사도 탄핵, 그런 입법부가 삼권 분립을 흔들어 놓고 있다.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방탄막을 막 둘러치는데도 이재명은 좀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한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런 기색이 자주 보이는데 어제도 제가 그 이재명이 좀 이상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이재명 기소 다음 날 당무 일정 돌연 취소. 당무 일정을 어제 다 취소했습니다. 검찰에 기소된 다음 날인 13일 돌연 공식 당무 일정을 취소했다. 당 대표실은 비공개 일정이 생겼다. 그런데 비공개 일정이 뭔지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지금 기소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루 시간을 비운 것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고, 뭐 자기들 신복들끼리 모여서 뭔가 대책을 막 논의를 했겠죠. 그 의원총회를 포함한 당 공식 일정에 모두 불참을 했다. 이재명은 당무에는 불참하면서도 이날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냐? 이재명이 불법 사채, 도박, 주가 조작 전과자인 조폭 출신 부패 사업자와 짜고 800만 불을 북한에 줬다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성남시장 시절에 업자들과 위험한 관계를 맺지 말라는 내용으로 공직자 청렴 교육을 진행한 영상 링크도 같이 올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청렴하게 공무원들에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러니까 김성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김성태 같은 불법 사채업자, 도박, 주가 조작 전과자, 조폭 출신 부패 사업자와 짜고 800만 불을 북한에 줬다고? 야, 자기는 모르는 사실이다. 이걸 계속 발표만 하는 겁니다. 이하영이 알아서 했다. 경기도지사인데 평화부지사가 다 알아서 했다. 100억, 자기 북한에 가는 대가로 막 100억 원을 막 북한에 주는 것을 나는 몰랐다. 내가 그런 조폭 출신 사채업자 이런 사람과 공부를 해서 이런 일을 했겠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짓말로 계속 들통이 나고 있죠. 잠시 후에 제가 왜 이게 거짓말인지 그 정황을 설명을 드릴 텐데 나중에 이게 최종 거짓말이라고 확인되면 이재명은 도덕적으로 더 이상 이 설당이 없어집니다. 물론 본인이야 지금 어차피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이런 일 가지고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뭐 징역 가고 하면은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끝까지 버티는 거지만 나중에 사법적으로도 처리가 되고 거짓말을 일삼는 그런 정치인으로 인식에 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하영 유죄 그 재판부가 대북 송금 이재명 재판 맡았다. 이것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무작위 배당 결과입니다. 그래서 심리가 상당히 빨라질 것 같아. 이재명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 11부 부장판사 신진우 여기에 배당이 됐고 이 수원지법에는 부패전담부가 2개가 있습니다. 형사 11부와 형사 14부 2개가 부패전담부인데 이 배당은 둘 중에 어느 것으로 이재명을 배당을 할지는 법원의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무작위로 결정됐다. 법조계에서는 대북 송금 사건을 이미 한번 심리했던 재판부가 이재명 사건도 맡게 된 만큼 재판이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게 1년 8개월 동안 이하영의 대북 송금 관련 재판을 맡았죠. 신진호 부장판사가. 그래서 결국 같은 사건인 이재명 사건도 맡았기 때문에 신속하게 1심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판사들과는 달리 신진호 판사는 그동안 이 김만배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를 했는데 대장동과 관련해서 김만배 로비 의혹을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첫 판결이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재판도 신속하게 공정하게 하고 있는 그런 판사이기 때문에 이게 심리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은 이재명이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진우 부장판사는 2022년 9월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성남에서는 아주 엄격한 판사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잘 알고 있고 대북 송금에 대해서 재판을 빨리 하면은 1심 선고를 하면서 법정 구속을 할 수도 있는 이재명을. 자, 그런 상황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장 핵심은 이 재판에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을 이 재판에서 이재명의 거짓말이 들통이 나서 제3자 뇌물죄로 장기형을 받을지 여부입니다. 제3자 뇌물죄 특가법 적용되면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판가름이 나야 되는데 가장 그 핵심은 뭐냐면은 이재명과 김성태가 서로 알고 있었느냐. 지금 이재명은 김성태와 일면식도 없다. 내가 그런 조폭 출신과 왜 교류를 하겠느냐. 쌍방울 레이 한번 사입은 적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김성태도 처음에는 이재명을 모른다고 발뺌을 하다가 상황이 불리함을 알고 자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재명과 전화통화를 최소 2차례 했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정황상 이재명과 아는 사이다. 이런 정언을 계속했죠. 자, 그래서 이 김성태와 이재명이 어떤 관계냐. 이것을 중앙일보 인터넷판에서 특집으로 기사를 게재를 했습니다. 자, 3가지 단서가 있다. 서로 알고 있었다는 걸 그 기사인데, 자, 중앙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이재명 모친상 때 김성태 만날 것 말해 검찰 파헤친다. 이재명이 이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이 그 이재명 모친상에 문상을 왔을 때 방용철에게 김성태를 곧 만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게 또 새로 나왔습니다. 자, 3가지 단서가 있는데 첫 번째 단서, 이재명, 김성태 공통 인식하고 서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척건을 보내서 상호 조문을 했다. 자, 단서 1입니다. 이재명과 김성태가 서로의 모친상 때 척건을 보내서 상호 조문한 일이 있다. 그때 이게 다 말이 이야기가 나왔었죠. 상호 조문을 했는데 특히 2020년 3월 이재명의 모친상 때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을 김성태가 보내서 100만 원의 부조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용철 부회장이 중앙일보와 직접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조문 당시 상황을 상세히 밝혔다. 이건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모친상 당시 이재명 대표와 직접 1대1로 조문을 했고 그때 이재명의 체구가 생각보다 작구나라고 느꼈었다. 상당히 구체적이죠. 그리고 당시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쌍방울을 안다. 그냥 레이사 입은 것이 아니고 쌍방울을 안다. 내가 고맙게 생각한다. 고맙게 생각한다. 자, 고맙게 생각한다. 2020년 3월입니다. 지금 대북 송금을 막 했다는 것은 그 전이죠. 그래서 돈도 보내주고 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조만간 자리 한번 만들고 김성태 회장을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그 말을 내가 직접 들었다. 방용철. 그런데 지금 모른다고 발뺌을 하는 겁니다. 조폭 출신 이러면서. 자, 2번째 단서는 이재명과 김성태가 통화한 당일 사진을 이하영이 이재명에게 그 출장 보고하면서 그 사진을 첨부를 했다. 지금 사진 여러 차례 나오고 있죠. 중국 심양에서 폭탄 좀 맞으면서 그 이하영, 김성태, 북한의 송명철, 또 안부수 막 앉아가지고 형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사진인데 검찰은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과 조선 아태위가 경제협력 합의서를 작성할 때 촬영한 사진에도 주목을 하고 있다. 이 사진에는 송명철 조선 아태위 부실장, 이하영, 김성태가 나란히 술자리를 하는 모습이 담겼는데 이하영은 귀국해서 이 사진을 이재명 대표에게, 그러니까 당신은 경기도지사죠, 에게 보고하는 국외 출장 보고서에 첨부를 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보면은 이 사진이 촬영된 날은 이재명이 김성태와 통화를 하고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날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하영이 전화를 바꿔줘서
아이고 김 회장님 저 대신 돈을 저 방북을 위해서 돈을 내줘서 고맙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제 통화를 했으니까는. 그래서 그 통화를 했던 그날의 장면 사진을 이재명 보관호 보고서에 첨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통화하신 그날 사진입니다. 이 의미죠. 자, 그래서 이게 서로가 몰랐을 리 없다는 단서 두 번째가 되는 것이고, 특히 201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거기 뭐 한 행사에도 두 번째 통화를 했죠. 그래서 그때 이하영의 1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지금 바로 이재명 재판 맡는 그 부장판사입니다. 신진우. 1심 재판부는 김성태가 통화해서 이재명에게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를 잘 치르겠다.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 서울 가서 인사드리겠다고 말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재명과 김성태가 통화했다는 것을 신진호 부장판사가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재명 재판에서도 그대로입니다. 자, 두 사람이 모를 리가 없다. 단서 세 번째는 쪼개기로 2억 여원 정치 후원금 제1후원자는 쌍방울이다.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1억 8천만 원 내지 2억 1천만 원을 쌍방울과 KH그룹, 임직원 등 명의로 쪼개기 후원받았다. 이렇게 보고 후원금을 보낸 임직원을 소환해 진술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 쌍방울 주요 계열사 CEO들이 1천만 원대 후원금을 나눠냈고 이를 합치면 이재명의 제1후원자는 쌍방울이었다. 이런 거 다 보고 봤습니다. 후원금을 내는 한도가 있으니까 그냥 쪼개기 해서 그 쌍방울 임원들 쫙 해서 쪼개서 한 1천만 원을 만들어낸다든가. 그리고 결국은 다 합하면 1억 8천만 원, 2억 1천만 원 뭐 이렇게 후원금을 이 그룹에서 냈습니다. 근데 쪼갰습니다. 이거 다 보고를 받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과 김성태가 서로 알았고, 이재명의 승인 아래 이하영이 쌍방울의 대북사업 우선권을 부여했다. 자,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두 사람이 모를 리 없다. 그리고 주진우 부장판사가 그 과정을 다 들여다봤다 이미. 그래서 중형이 불가피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이 판사가 계속 인사에 포함되지 않고 계속 가면은 이 법정 구속까지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때까지 이재명이 버티고 있으면, 자, 그런 상황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수사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다른 것도 많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1면 그리고 정치면 기사입니다. 정자동 호텔 특혜로 검찰 이재명 다시 조준. 대장동, 백현동 수사한 차장검사 진용. 성남시장 시절 의혹까지 거슬러 수사. 자, 다 아시는 거지만 지금 새로운 수사팀이 구성이 돼서 정자동 사건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기 성남시 정자동의 호텔 특혜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당시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파고든 검찰이 이 사건으로, 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하영을 파고든 검찰이 이제 호텔 특혜 수사로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임기를 조준하는 모양새인데, 당시 정진상이 정책보좌관, 정진상이 여기 깊숙이 연루가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재명이 몸통이다. 뭐 정진상이 하는 일은 전부 다 이재명 대신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그런데 이 사건이 이재명이 연루된 대장동, 백현동 2억 수사를 맡았던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그때 뭐 대선 여론 조작 사건도 수사를 하고 특수통으로 정평이 나 있죠. 강백신 부장검사가 성남지청 차장검사로 부임하면서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쪽으로, 원래 이것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기려고 했다가 그대로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쪽으로 방침을 고쳤다. 이 의혹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던 2015년에 사유지에 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시행사인
B사에 특혜를 줬다는 이 내용입니다. 여기도 사업협약서 문건에 이재명의 성남시장 이 서명이 날인된 점을 검찰이 파악을 했고 특혜 의혹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에게는 이것도 끝나지 않은 사법 리스크죠. 정자동 호텔 특혜. 이것도 다시 수사가 진용이 새로 바뀌면서 본격화됐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식으로 마지막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조선일보 정치면입니다. 여 당대표 경선에 민심 20% 반영 빅사들 출마 채비 7.23 전대 룰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한동훈 출마 기정사실로 굳어졌고 최고위원 후보들과 접촉을 늘리고 있다. 최고위원 후보들과 러닝메이트를 이제 형성을 하려고 하는 거죠. 나경원은 세미나를 열었는데 현역이 32명이나 참석을 했다. 유성민은 여론조사 한동훈과 양강 구도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역선택이 많이 들어가 있죠. 수도권 4선에 성공한 안철수, 인천 5선 윤상현도 출마 검토, 초선 김재섭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6월 14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